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저는 지금 도쿄에 나와 있습니다. 출판사 무제일로 도쿄에 출장을 왔어요. 일본에 있는 여러 출판사들과 편집자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좀 나눴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쉬는 날이라서 뭐 하지? 하다가 저번에 나고야에 갔을 때 그 노리타케 숲에 있는 츠타야 서점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마침 긴자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긴자 츠타야 서점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가 또 좀 궁금해서 또 약간 그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또 미팅들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 들어와 있는 한국 작품들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진짜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그 텔레비에서만 보던 광경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이거 봐요. 이 대로에 한국말이 진짜 엄청 많이 들려요. 이렇게 이거 신기해서 사진 찍는 거 봐요.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치타야 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긴자의 치타야 서점은 이렇게 백화점 6층에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백화점이냐면 긴자식스라는 백화점 6층에 있습니다. 오, 멋있는데. 긴자의 치타야 서점입니다. 일본엔 치타야 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 가장 큰 서점이 치타야 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교보문고 같은 것 같은데 큰 동네 가면 늘 치타야 서점이 있어요.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음. 우와, 이게 뭐냐는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 스바라시입니다. 스고이예요. 이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뭔지 모르겠지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책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해외 문학으로 가야죠. 그리고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 서점들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 출판사들도 좀 돌아다니고 제가 진짜 오해한 부분이 서점들하고 출판사들 만나면서 내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구나 했던 게 일본에 예쁜 책이 엄청 많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고민해서 만든 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예로 한강 작가님의 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그 단행본을 만든 회사를 제가 우연히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거기 이제 일본은 단행본 만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문고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행본을 받았는데 그 제목이 흰이잖아요. 흰. 그 네지, 그 본문 종이를 구획별로 서로 다른 질감에 서로 다른 흰색의 종이를 써서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보물입니다. 보물. 그래서 그때 나고야에서 그 얘기했던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일본 출판 쪽 분들 만나면서 또 한 수 배웠습니다. 이게 뭐지? 사인이 돼 있어요. 가부키 하시는 분인가? 그분인가? 지금 일본에서 엄청 인기 많다는 잘생긴 가부키 배우 있거든요. 엄청 잘생겼는데 그 가부키는 여러분 국보 영화나 소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세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가에서 난 가부키 배우의 그 자식도 그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또 가부키의 명가에 장인이 되고 1대손, 2대손, 3대손, 4대손 이렇게 되는데 그 가부키 젊은 배우가 엄청 잘생겼는데 가부키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나고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그럴 때마다 약간 이 나라 멀어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멀어짐. 여기 또 뭐가 있습니다. 굿즈다. 책은 최고의 소비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무슨 거울인가 했더니 그냥 진짜 그저 장식품이었어요. 예쁜데? 그렇죠. 책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없어.
핑계죠. 책도 많고 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책 호회요 호회 찾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국 문학 섹션이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주로 이제 한강 작가님의 책이고, 이게 바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흰의 문고판이에요. 문고판을 이렇게 작고 실용적으로 싸게 책을 살 수 있게 낸 것이 문고판인데, 이제 단행본, 예를 들면 이런 건 이제 단행본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건 좀 이제 양장으로도 되어 있고, 조금 더 책도 크고, 빛과 실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단행본으로 팔고 있고, 흰은 이제 문고판으로 팔고 있는 건데, 얘 원래 이 단행본이었을 때 이렇게 보면 종이의 색깔들이 다 달랐다. 뭐 출판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작가님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눈물 상자도 있고. 다 한강 작가님 책이에요. 이별 별자죠. 자꾸별우 하지 않는다 써있죠. 작별하지 않는 적을 소, 연년, 소년이 온다루, 소년이 온다루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채자죠. 채식 주의자죠. 그 옆에 건 뭐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청보라, 네, 청보라의 토끼, 저주 토끼가 있군요. 저주 토끼도 당연히 있겠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었으니까. 김이환 작가님의 책입니다. 뭐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소데스네. 어제 일본의 편집자님들하고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을 때 한국 소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제도 조금 적극적으로다가 더 작품들을 좀 더 홍보하고, 이번에 또 완주나 내 모든 것, 사나운 동네 이런 책들 소개해드렸고, 앞으로 나올 책들도 미리미리 공유드리고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도쿄에 진보초라는 동네가 있어요. 중고 서점들 쫙 있는 그런 데인데, 할아버지부터의 아이들까지 막 그 옛날 책들 보면서 보물찾기 하듯이 진품명품 나가려고 그러는 듯이 엄청 책들을 막 골라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뭐 보물을 찾는다는 건 농담이지만 그런 동네에 있다라는 거 좀 부러웠어요. 중고책을 직접 가서 먼지 쌓인 책 찾아보고 소장하는 건 또 느낌이 다르고 더 소중해지니까, 제가 진보초 쪽 한번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이 근처에 아주 독특한 서점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스타야 서점에서 계산을 하는데 일본어로 막 뭐라 하셔서 sorry, I can speak Japanese 하니까, 한국 분이세요? 예, 그렇다고. 혹시 박정민 씨세요? 그래서 사인해달라고 하셔서 사인 한 장 해드렸습니다. 학생분이신 것 같긴 했는데 타지에서 또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 거 보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긴자식스 6층에 있는 치타야 서점에 한국 알바생이 있다. 정말 스펀지에 나올 만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정말 창피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사진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선거 벽보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예요. 또 여자분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길래 이건 뭐지? 해서 그 번역기를 이제 구글 번역기 이렇게 찍으면 번역해주는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찍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는데 돌아봤더니 한국
여자분이셨고 옆에는 따님처럼 보이는 꼬마 아이가 서 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뻐서 찍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셔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너무 좀 생뚱맞게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길래 인사해 굿바이바이 아저씨야. 놀랍게도 아이가 너무나도 당차게 나도 알아. 핸드폰을 바로 내리고 배웅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어떤 배우가 길거리에 있는 어떤 아리따운 여성의 얼굴이 들어간 포스터 사진을 찍는 것처럼 보였겠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는데, 근데 진짜로 그분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신 여자분이었어요. 다른 포스터에는 뭐 공약도 있고 뭐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선전문들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사진, 그리고 굉장히 핑키핑키한 사진에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QR코드, 그리고 자기 이름과 무소속이라는 한자가 써 있었습니다. 예, 진짜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나오네요. 국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국보의 그 메인 공간이 되는 가부키자입니다. 한번 둘러보고 가죠. 긴자에 있는 가부키자라는 가부키 전용 극장이고요. 여러분 정말 국보를 꼭 보십시오. 영화도 영화지만 우리는 또 출판사 채널이기 때문에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고, 1권은 청춘편, 2권은 화도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시다 슈이치 작가님을 일본 작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데, 이 소설은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대서사십니다. 가부키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일본의 어떤 역사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인물들의 심리 상태도 계속해서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충돌했다가 화해했다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또 직업이 배우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이 가부키 배우들의 어떤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가부키라는 어떤 일본의 자국의 문화도 어스름이 알 수 있게 되고, 이게 책이 2권 다 합치면 한 700쪽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완전히 반해버려서 제가 여기 일본 도쿄 이번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 나와버렸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설로 치자면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자손인 거예요. 계속 그 가부키의 명맥을 이어가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가부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이상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공연인 것 같아요. 좀 기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기한 것이 여기는 공연 시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부키 메이드 인 코리아의 3장을 공연합니다 하고 17분 동안 공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요것만 볼 사람 보고 나와.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분 쉬고, 자 이번엔 뭐 휴민트의 5장을 공연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2200엔. 그러니까 이미 가부키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이 중요한 장면에 나오는 춤과 연기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으로 티켓을 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도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국보의 흥행,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지금 국보가 1500만 명이 넘게 들었는데, 역사상 이성적, 실사영화 이성적은 국보의 위에 있는 타이타닉밖에 없답니다. 제가 국보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국보의 이 성공이 일본의 영화계도 그렇고요, 영화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국보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가부키자 저 앞에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저 정도 아니었답니다. 국보가 갑자기 잘 되면서 그렇게 지금 이 가부키자 앞에 사람이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저도 보려고 그때 왔다가 표가 없어서 못 봤고, 굿즈샵 이런 것도 다 털리고, 또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서편제 잘 돼서 한소리 공연 대박난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 국보가 단연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부럽지만 몇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 일본 사람이랑 국보 얘기하다가 어느 장면 얘기하다가 울컥해가지고 울 뻔함. 핑계댔죠. 제가 직업이 배우여서 공감되는 부분이 이러면서. 뭐 그랬습니다. 책방 근처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책방은 한 일주일, 뭐 열흘, 이 정도 시간 동안 한 권의 책만 판매를 하는 책방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남는 게 있을까? 이 긴자 한복판에 한 권의 책만 팔아서 과연 남는 것이 있을까? 여긴 것 같아요. 모리오카라는 책방입니다. 예쁘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책을 샀습니다. 손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샘플을 보고 계셔서 저는 이미 봐가지고 이제 살라고 새 거를 딱 집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살 건데 하니까 thank you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사진집인 것 같아요. 데드 리브스라는 사진집이고 아마 주로 약간 이렇게 시들어가는 나뭇잎이나 그런 걸 소재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꼼꼼히 봐야 알겠지만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비쌉니다. 근데 뭐 칼라로 하고 사진집이라 비쌀 수 있는데 비싸긴 합니다. 이런 책방들에 가면 저는 꼭 책을 하나씩 사서 나와요. 책방에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경험? 어쩌면 악몽? 악몽까지는 아니고 책방을 했던 추억이 있어서 책방에 가면 웬만하면 뭐래도 한 권 사오려고 해요. 여기는 한 권밖에 없으니까 이제 한 권 사온 건데 굉장히 고즈넉하니 예쁜 책방이었습니다. 책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고쳐지지 않는 욕망 같은 게 생겨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책방 다시 하실 생각 없냐? 단호하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없습니다. 그 책방을 할 수 없는 게 물론 이제 뭐 재정적인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우선순위는 아니고 이게 굉장히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읽고 쓰고 관리하고 대응하고 해야 책방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안 된다 절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서울에 있는 책방들을 가끔씩 다니는데 그런 책방이 있는 거예요. 그 책방인데 거기 서가가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고 100개 가량의 칸이 있는, 그리고 그 한 칸 한 칸을 뭐 어떤 회사나 개인이나 뭐 작가님들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서가 하나를 빌려서 책방을 하는 거예요.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그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취향, 저 사람은 저런 취향,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 읽어보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들게 만드는 책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남서가라는 책방에 책장 한 칸을 임대했습니다. 이게 한 칸밖에 안 되니까 많은 책을 추천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교적 덜 부지런해도 된다. 나도 부담 없이 책 보다가 좋은 거 있으면 거기 두고 소개하고 팔기도 하고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남동에 있는 연남서가에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무제도 조만간 다른 책방에 또 한 칸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아마 거기는 이제 무제의 책들이 소개가 되겠죠. 그래서 연남서가에 책을 소개하거나 출판사 무제의 책을 뭐 어딘가에 소개할 때는 저의 감상문, 짧은 감상문 같은 걸 좀 끼워 넣고 판매를 하려고 해요. 추천하는 사람이나 그걸 사서 읽는 사람이나 조금 더 기존의 방식보단 아주 조금이나마 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펜을 빌렸고, 처음으로 소개를 드리는 책은 아까 말씀드린 국보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작가님께서 쓰신, 김지혜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쓰신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집어넣어 놓을 예정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남서가에 가서 사셔도 좋고 그냥 인터넷 서점에서 읽어보셔도 좋고 뭐 안 읽어보셔도 좋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들을 늘 이렇게 찍어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소개하는 방향으로 가볼까 합니다. 긴자데스. 도쿄에 출장 온 기념으로 이렇게 나름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 또 언젠가 찾아뵙겠습니다. 야, 저거 도쿄타워인가? 그냥 전봇대겠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